제가 주니어 시절 때 전화를 이제 받아서 흥정을 하는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 매니저가 옆에서 그 네네. 이야기를 듣다가 너 흥정하는데 너무 착하게 얘기한다. 아하. 일단은 뭐 욕이라도 좀 섞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네. 약간 레가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레가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. 되게 낡았고요. 엑셀로 모든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엑셀에서 코드를 조금 섞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되게 그런 좀 올드한 너무 웃기잖아요. 아니 월가 그 천재들이 네. 우리도 할 수 있겠다. 뭐 이런 맞아요. 생각 할 수 네.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헤지펀드 운용도 하고 그래서 네.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혹은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을 효율화한다라는 거는 사회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지금은 하이닉스,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올해 어마어마한 성과급 받는다고 네. 난리잖아요. 부럽습니다.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직원들이 아니 삼성전자는 성과급 준대 왜 우린 성과급 안 줘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블라인드에서 난리도 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일하는 거를 싫어하는지를 보게 된 케이스인 거죠. 네네. 근데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되니까 하이닉스에 계신 분들도 거리낌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제대로 된 평가라는 것이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. 그죠. 근데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 효율화한다라는 것은 한 기업 한 명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. 아니 그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.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. 또 드는 것 같아요. 트레이딩이 갖는 어떤 이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투자와 트레이딩을 잘 구분해서 제대로 된 그 성공을 했던 배울 점이 많았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네. 이 사람은 좀 이상했다.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러니까 회사랑 주주에 기여를 하지 않고 조금 굉장히 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형태로 잘못된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그래서 그 한 사례가 이제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 분명히 이 외부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트레이드를 회사 내부에서 소화를 하면은 수익을 최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친한 외부 브로커한테 계속 넘겨주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이게 약간 이게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서 네네.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. 고객이 이거 사주세요, 팔아주세요 그러면 회사 안에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. 그럼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죠. 회사 전체 이익이 커지는데 내 이익에 도움이 되려면은 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맞아요. 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일을 통해서 나는 좀 이제 다른 베네핏을 또 따로 받고 네.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네. 이런 게 사실 그 사내 감사에 되게 잘 잡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잡히는데 이제 몇 번 꼬고 해서 굳이 그걸 해내더라고요. 어떻게든 숨기고 뭐 속이고 해가지고라도 네.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겠다 맞습니다. 이런 네. 거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 월가에 그런 게 가능해?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도 월가가 상당히 아날로그식이다. 네. 라는 이야기고 책에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아마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. 아니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바로 계약이 나가고 주문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전화로 해서 이거 살 건데 얼마까지 해줘. 이거는 마치 그 오일장에서 흥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든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? 네. 또 이제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제가 주니어 시절 때 전화를 이제 받아서 그런 흥정을 하는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 매니저가 옆에서 그 네네. 이야기를 듣다가 너 흥정하는데 너무 착하게 얘기한다. 일단은 뭐 욕이라도 좀 섞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물론 이제 고객한테 욕을 하라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과격하게 좀 흥정에서 우위를 점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뭐 이게 참 그 상상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에 딜링룸에 있을 때 주식 거래를 좀 했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거래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전화해가지고 브로커 그러면서 삼성전자 지금 만주 있는 거 지금 빨리 잡아 막 이렇게 네. 매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채권이나 주식은 그나마 장내 시장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은 더더군다나 거래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그냥 전화로 네. 야 이거 할래 말래 뭐 요거하고 막 이렇게 됐었다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나요? 네, 사실 채권 시장도 장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장외 시장이 거의 뭐 몇천 배, 몇만 배 클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이 장외 시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자동화를 반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장외 시장이 활성화돼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.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굳이
플랫폼을 안 만들면은 나 맞아요. 혼자만 쓸 수 있는데 계속 돈을 벌 수 있는데. 그렇죠. 플랫폼이 생기면은 뭐 내가 당장 하는 일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지만 몇 년 뒤에는 내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. 하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어허. 또 반대로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쉬운 일이 아니죠. 네. 네. 뭐 법적 혹은 규제적, 뭐 국제 관계적 문제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승인의 이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그 부가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에서 많은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저항이 있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노동자들이 내 노동권을 지켜라 그러면서 기계는 물러가라 막 이런 네, 러다이트 운동 막 이런 맞습니다. 걸 생각하시지만 사실 금융시장에 있는 월가에 있는 그 양복 입은 그 사람들이 제일 내 것일 수 있어요. 맞아요. 네.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동화하면 되는데 자동화 난 끝까지 안 해요. 왜냐면 이거 내 거니까. 그죠. 이걸 그래서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. 언젠가는 바뀌겠죠? 그게 참 무서운 게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10명이서 다 담합을 해서 변화하지 말자라고 해도 그중에 한 명만 변화를 시도하는 순간 아하. 나머지가 다 싹 죽기 때문에 아하.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돼서 한 번 변화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무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 사례도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자동화하면 훨씬 더 좋아서 작가님이 계셨던 그 팀에서 자동화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고 맞습니다.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네.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월가에서 담당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까 레가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레가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. 되게 낡았고요. 엑셀로 모든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요. 엑셀에서 코드를 조금 섞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되게 그런 좀 올드한 너무 웃기잖아요. 아니 월가 그 천재들이 네. 우리도 할 수 있겠다. 뭐 이런 맞아요. 생각 할 수 네. 있는 거예요. 다 할 수 있어요. 네. 그런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던 곳을 이제 그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굉장히 기술이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지 컴퓨팅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네. 헤지펀드들이 좀 소규모로 운영하던 곳이 갑자기 미친 듯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.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월가가 원래 꽉 쥐고 있었던 그런 상품군들을 다 뺏어가기 시작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 있는 대형 글로벌 IB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서 헤지펀드 차려서 걔네들이 그냥 다 해버리는구나. 그런 네. 비율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먹으면서 돈을 많이 그렇죠. 버는. 이런 것들은 트레이더의 수보다도 개발자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하시는 분들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 둘씩 이런 신설 데스크들을 만들기 네. 시작했습니다. 네. 제가 있었던 곳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.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? 이제 인사이트라는 이 책을 쓰셨을 당시하고 네. 지금도 이제 뭐 월가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쵸. 들을 거잖아요. 네. 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.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자동화의 물결을 더 추구하시려는 분들, 인공지능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라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져나올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. 어쨌든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. 네, 라는 확실히 거고.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월가 이야기를 저도 매일 아침에 듣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이게 결국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토크나이제이션인 네. 것 같아요. 이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를 포함해가지고 STO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. 작년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그쵸, 나왔었단 네. 말이에요. 근데 이것이 월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언제쯤 일어날 것 같은지. 저는 이제 항상 특정한 사건에 대한 관찰할 때 두 가지 시각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주의라서 네네네. 이제 명과 암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. 네. 일단은 세틀먼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주식을 혹은 채권을 구매할 때, 증권을 구매할 때 증권을 전달해주고 네. 돈을 전달받는 아하. 그 과정을 이르는 말이거든요. 사실은 이게 결국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MTS로 사셔도 사실 사신 게 아니죠. 그렇죠. 사졌다 치고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보통 이틀 있다가 돈이 나가잖아요. 왜 이틀 있다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있다가 그때 주식이 들어오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 중간에 팔아버리면 올라다가 말고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런 맞아요. 경우도 많고. 네,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세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맞아요. 네, 결제라고 얘기하죠. 그렇죠. 이 결제 작업이 사실 1900년대 이때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. 그러니까 서류를 내가 증권을 누구한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아하. 그 계약서를 이제 전문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항상
대기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분의 가방에 집어넣으면 그분들이 열심히 달려서 도착해서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교환하는 네, 이 작업을 결제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황당하죠. 네. 주식 하나 사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맞아요. 그런다는 게. 그런데 이 결제 시스템이 당연히 증권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산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장으로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했죠. 디지털 원장으로. 근데 이조차도 사실 우리가 장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이 결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결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쵸. 장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. 장기 끝나고 나서 오늘 동안 거래했던 거 다 정리 한번 하고 그쵸. 넘어가는 거죠. 왜냐면 이거 계속 해버리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일단 끊고 이 안에서 일어난 거 결제된 거나 돈 나가고 이거 안 나갔다 이거 다시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 다 끝내놓는 거라는 맞습니다. 개념이죠. 네. 근데 이런 결제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도 초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되게 미래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그렇죠, 많이 그렇죠. 말씀하시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미래에셋이나 아니면 블랙락 같은 곳에서도 다 24시간 또 7일 동안 그쵸. 결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시장이겠느냐. 너무 좋죠. 네,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는 되게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또 반대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에 이 토크나이제이션 돼 있는 자산들이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거 다 규제로 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. 지금에야 이런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. 마치 뭐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이 미국 채권을 구매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만약에 그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과연 그런 초국가적인 거래 자체가 계속 영속할 수 있을지는 가능할지. 네,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규제라는 이제 것이 또 발목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락 이런 레드핑크도 계속 이제 로비하러 돌아다니고 맞아요. 네.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그 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도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이 문장 하나는 뽑겠다 라는 게 하나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뭐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다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운동의 효율을 높일 때 간단하지만 중요한 교훈이잖아요. 투자에서 과연 그런 컨셉이 있을까? 그런 개념이 있을까? 고민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런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무래도 두 가지식으로 조금 프롤로그의 마지막 문장에 조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. 이 메시지를. 네. 우리는 종종 돈을 쫓다 길을 잃는다. 이 책은 돈보다 시장보다 사람을 이해하려 했던 기록이다. 라는 멘트로 프롤로그를 끝내며 본편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오늘 출연해 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과 해석까지 더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. 요새 보면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 서적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책을 처음에 쓸 때 과연 내가 배웠던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독자분들이 좀 재밌게 읽어주실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최대한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영감이 큰 투자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투자 영감 이호석이 함께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